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영어 공부를 10년 이상 했는데 왜 영어를 잘하지 못할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질문일 것입니다. 저도 이런 고민을 하던 중 스티븐 크라센이라는 언어학자의 언어 습득 이론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주장하는 언어를 습득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크라센 박사는 우리 모두 한 가지 방식으로 언어를 습득한다고 주장합니다. 인종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만 언어를 습득합니다. 마치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먹어서 위로 소화시키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소화를 하듯이 언어를 습득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언어든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만 언어를 습득합니다.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과 외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언어 습득의 핵심은 언어에 담긴 메시지의 이해에 있다고 합니다. 크라센은 이것을 바로 이해 가능한 입력이라고 합니다. 이해 가능한 입력이란 뭘까요? 우리가 이해 가능한 입력에 의해 언어를 습득했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오래전 기억이라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한국어를 배울 때 모두 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아기에게 엄마, 아빠, 맘마, 어부바, 까까 등 아주 쉬운 단어부터 입력을 합니다. 아기에게 아주 어려운 단어나 복잡한 문장 구조부터 입력을 하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가진 부모거나 조카가 있다면 아기가 말을 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처음엔 엄마나 아빠 같은 한 단어, 그리고 두 단어 점점 말이 늘어서 복잡한 문장 단위의 언어 구사력을 얻게 됩니다. 오랜 기간 말을 하지 못하는 기간을 침묵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모든 아기들이 겪는 과정이고 외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 겪는 과정입니다. 이에 가능한 입력을 꾸준히 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사실은 말을 시작할 때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언어를 습득해 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입력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NN 공부법, 미드 공부법 등 많은 공부법이 있지만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원어민의 말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단어 수준이 높고 유행어나 속어가 많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면 많은 입력이 있어도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또한 크라센은 위에 설명한 이유로 말하기 연습은 간접적 도움은 될 수 있지만 효과적인 수단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언어 습득의 또 하나의 가설을 주장하는데 그것은 정의적 필터 가설입니다. 크라센 박사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불안감이 낮을수록 언어 습득이 잘 됩니다. 사실 제 가설은 진정으로 언어 습득을 하기 위해서는 불안이 0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어 습득에 성공하려면 불안은 언어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어학 수업이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장소라고 생각한다면 입력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입력은 관통하지 못합니다. 언어 습득을 하는 뇌의 그 부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막는 블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블록을 정의적 필터라고 부릅니다. 촘스키 박사가 말하길 두뇌 어딘가에는 언어 습득 장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 장치에 넣는 것입니다. 여기 입력이 있습니다. 낮은 동기부여, 낮은 자존감, 높은 불안감에서는 블록이 올라가고 필터도 올라가서 입력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한 가지 방법으로,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습득합니다. 우리가 낮은 불안 환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입력을 받았을 때입니다. 이 가설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어 공부는 자신의 동기부여보다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에 의해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문법과 시험 위주의 공부는 높은 스트레스와 낮은 자존감을 유발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오랫동안 많은 양을 입력했지만 정의적 필터에 의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안은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됩니다. 외국어뿐만 아니라 모국어를 습득할 때도 학대를 받는 아이나 부모와 정서적 유대가 형성되지 않는 아이가 언어 발달이 늦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반대로 높은 동기부여와 자존감 그리고 낮은 불안 상태에서는 언어 습득이 이루어집니다. 부모는 아이가 처음 엄마나 아빠라는 단어를 발음했을 때 끌어안고 뽀뽀하고 엄청 기뻐하게 됩니다. 아이는 계속 부모와 소통하기를 희망하고 아이의 언어가 발달할 때마다 부모는 더욱 만족을 하게 됩니다. 아이와 부모의 상황은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조건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외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사람과 연애를 해라. 정의적 필터 가설에 따른다면 터무니없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다. 이에 가능한 입력을 꾸준히 할 것, 높은 동기부여와 자존감을 가질 것, 불안을 최대한 낮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크라센 박사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저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컨텐츠와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하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더 많은 양질의 정보를 얻고자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동기입니다. 저는 입력을 시킬 컨텐츠로 BBC 러닝 잉글리시와 챗GPT를 선택했습니다. BBC에서는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진행자들은 천천히 그리고 정확한 발음으로 진행을 합니다. 단어의 수준도 높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해가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휘나 문법, 실생활 표현 등 다양한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좋은 소스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인 챗GPT는 읽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크라센은 입력의 한 방법으로 다독을 권하는데 크라센이 말하는 다독의 의미는 뭘까요?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자발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사전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본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자신이 흥미있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읽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챗GPT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찾아달라고 하면 챗GPT는 알아서 찾아주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적으면 문장과 단어의 난이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챗GPT와 대화하면서 틀려도 부끄러울 일도 없고 의외로 엉망진창인 제 문장도 이해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완전히 흥미롭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대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도가 낮았고 꾸준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방법이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이나 컨텐츠가 있다면 그걸 활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티븐 크라센 박사의 가설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사실 이 가설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좋은 학습법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어의 습득에 있어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크라센 박사의 영어 공부에 대한 말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를 가르고 마음의 상처를 내며 목을 뻣뻣이 세우는 영어가 아니라 성찰하고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도록 만드는 영어를 해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